김정은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하노이에 도착해 실무협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해 비핵화 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이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과 배임, 동승자 의혹이 쟁점인데 손 사장은 SNS를 통해 합의나 선처는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 첫날 시내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울시 택시요금이 올랐지만 정작 미터기에는 반영이 안 돼. 택시기사가 변환표를 보고 새 요금 차액을 일일이 기기에 입력해야 돼 당분간 불편이 예상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광화문 광장 제조 성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차 비판했습니다. 건물주인 정부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설계안을 발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이 하노이에 도착해서 미국 측과 의전 등 실무 협상에 들어갑니다. 형식적인 것은 지금 모양새를 갖춰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핵 담판을 앞둔 상황에 한 발언 때문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 자, 듣기에 따라서는 핵 동결보다 낮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정도의 현상 유지도 가능하다. 이런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 비핵화 협상의 기대치를 하향 조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7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단호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건 아닌지 이 발언을 모아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창선 하노이 도착 소식 서주민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벤츠 승용차가 베트남 노이바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어제 저녁 중국 베이징 서우드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김 부장은 광저우를 경유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도 의전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두 개 팀이 협상 작업을 하고 있고 한 팀은 이번 주말 아시아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조율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에선 데니얼 월시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김 부장의 의전 협상 상대로 거론됩니다. 이와 별개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도 조만간 하노이에서 만나 의제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지난주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에서 다룰 협상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길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한다고 말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미국에서 비핵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지금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흘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We'll be meeting in Hanoi. I think a lot of you will be going, I suspect. And I hope we have the same good luck as we had in the first summit. 서두르지 않겠다며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단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Well, I'm in no rush for speed. We just don't want testing. The sanctions, as you know, remain.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보다 더 물러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으로 목표를 낮춘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비핀나랑 미 MIT 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제재 완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미국의 목표라고 밝혀 2차 회담을 앞두고 나타난 미국의 태도 변화가 비핵화 협상의 눈높이를 낮춘 신호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자, 보셨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을 해서 조금씩 말을 바꿔왔습니다.
자, 특히 비핵화의 목표의 부분에서는 핵무기 제거에서 핵 동결 쪽으로 낮춰잡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핵화는 핵무기 제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It means they get rid of their nukes. Very simple. I want them to get rid of their nukes.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수용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센토사 합의에서 CVID를 명시하지 못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내세웁니다. I don't care. I told my people I couldn't care how lo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지난달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반박하면서 지금이 비핵화를 위한 괜찮은 기회라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미국 내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눈높이를 핵동결 또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으로 낮춰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핵화 조치를 상당히 더딘 속도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각에선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만 인정해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폭행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사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원 기자, 손 사장에 대해서 조사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네, 손석희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11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손 사장은 1층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 과정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3층 경제침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점심시간과 저녁 식사도 경찰서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손 사장은 당초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기습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업무상 배임 혐의 등 현재까지 고소 고발된 모든 건 조사를 이번에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서엔 50명이 넘는 취재진들과 취재 차량이 가득 차 있고 한 보수 시민 단체는 오전부터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 사장과 김 씨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포경찰서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손석희 사장 관련 이야기는 이유경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보면은 손 사장이 경찰이 나오면서는 특별히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SNS에 좀 심경을 남겼었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손 사장이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의 찌라시를 다룬 그 체포건에 대해서 다루고 그 같은 내용을 SNS에 다시 한번 올리면서 같은 내용이 다뤄진 겁니다. 손 사장은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당황스러운 소문에 상처라면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공을 거쳐가며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주하는 찌라시 속에서 살아남은 배우의 일갈이 처연하게 들린다면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는 정유미 씨의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폭행 배임 의혹과 관련한 그 의혹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 논란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손 사장이 경찰 조사에서 조사를 앞두고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좀 쟁점별로 좀 살펴보죠. 먼저 손 사장과 프리랜서 김 기자와의 관계에서 폭행 관련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결론을 좀 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논란이 된 폭행 사건은 김 씨가 지난달 10일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 씨는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를 하자 손 사장이 기사를 받기 위해서 JTBC 채용을 제안했고 또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손 사장은 정신을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김 씨가 취업 부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입장이 크게 다른 만큼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이제 공방이 오가면서 문제는 이제 채용 청탁과 배임 이쪽으로 좀 의혹이 연결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손 사장이 김 씨에게 이력서를 달라거나 또 그 김 씨의 회사와 용역 예. 형태로 2년 계약을 할 테니까 예. 월 수입 1,0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이 부분을 배임으로 고발을 하면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경찰이 지난 13일에 이 장 대표를 불러서 미리 고발인 조사를 마친 만큼 예. 오늘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손 사장이 교통사고 당시 이제 동승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도 좀 쟁점이긴 해요, 지금. 네, 손 사장은 일관되게 동승자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 씨는 그 손 사장이 먼저는 조수석에 노모가 타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가 말을 예.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아. 이런 가운데 그 피해 견인차 기사가 접촉 사고 전에 그 손 사장의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리는 것을 봤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 사장이 이제 언제 조사를 받는지 이것도 이제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출석 같은 걸 보면 예상이 됐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당초 손 사장은 내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좀 알려졌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예. 경찰 관계자 측에서는 손 사장 측과 일정을 조율해서 오전 8시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보다 20분 앞선 오전 7시 40분에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좀 세간의 관심이 적은 예. 시간대와 날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청와대가 지난해 말 방탄 처리가 된 버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이면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거론되던 때인데 이 북측 고위급 인사들의 방남에 대비해서 마련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25인승 버스 카운티 한 대를 구매해 납품받았습니다. 8천만 원 상당으로 의전용으로 내부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측은 방탄업체와 협력해 버스에 방탄 처리를 해서 청와대에 납품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랑 그 방탄을 하는 업체랑 같이 해갖고 만들어서 청와대에 납품했다고 하네요. 이게 1년에 한 번 할 거면 하는 거거든요. 많지가 않죠. 수요처가 없으니까. 버스를 구입한 지난해 말은 청와대가 한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관리하는 차량 가운데 대통령이 타는 차 외에는 통상 방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측 인사들 방남에 대비해 방탄 처리가 된 버스 차량을 준비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담당 부서인 대통령 경호처는 방탄버스 구입 여부와 관련해 경호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금 특감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 시절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 행위를 전원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폭로를 토대로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 등 특감반 직속 상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54일 만입니다. 김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던 이 전 반장이 소환 조사를 받은 만큼 검찰이 특감반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10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검찰은 민간인 사찰로 볼 만한 특감반의 활동이 있었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윗선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도 검찰 조사 대상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받아 이 전 반장에게 보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전 반장은 드루킹 사건 수사 상황 확인 지시를 했는지 등 사찰 관련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반장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마약 유통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버닝썬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를 했는데 이 여성이 지난해 서울의 다른 클럽에서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후드티와 패딩 저퍼를 입은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에 들어옵니다. 경찰조사에서 뭘 얘기하실 건가요? 클럽 내 마약 판매 있었나요? 대표가 누군가요? 윗선이 시킨 건가요? 클럽 버닝썬에 마약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파모 씨, 일명 애나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애나는 지난해 9월 클럽 버닝썬과 다른 클럽에서 마약의 한 종류인 엑스터시 등을 3차례 복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손님이 준 걸 마약인 줄 모르고 받아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애나가 범행을 시인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수사를 확대하면서 애나가 비슷한 시기에 서울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제공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애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오늘 조사에서 지난해 9월쯤부터 애나가 마약 제공 과정에 개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마약 의혹 관련 애나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의 추가 소환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홍윤재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새 요금에 맞게 미터기가 교체된 건 서울택시 7만 2천 대 가운데 80대에 불과해 기사와 승객 모두 혼선을 겪었습니다. 요금의 10원 단위까지 반올림하는 심야에는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가 요금 인상 금액이 적힌 표를 꺼내듭니다. 미터기에는 종전 기본요금인 3,000원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울시 택시 요금이 올랐지만 정작 미터기에는 반영이 안 돼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기본요금은 주간 기준 3,800원으로 거리와 시간당 과금되는 기준도 짧아져 평균 18% 이상 올랐습니다. 기사들은 서울시에서 배포한 변환표를 보고 카드 결제기에 추가 요금을 입력하는데 기계 사용이 미숙한 일부 기사들은 애를 먹습니다. 실천이 가야 되는데요, 그래. 일부 승객들은 택시기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요금이 오른지도 몰랐는데 도착하니까 요금이 올랐다고 추가해야 된다고. 고치고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금액이랑 또 다르니까. 불편은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 이걸 보여줘도 따로 돈 더 받으니까 왜 돈을 떼어먹으려고 그러냐고. 서울 시내 택시 7만 2천 대 가운데 인상된 요금이 반영된 택시는 80여 대뿐입니다. 미터기 교체에는 2주 정도가 걸려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성인 사이트와 같은 해외 불법 사이트 800여 곳을 차단시켰죠. 이 때문에 일부 남성들이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행복 추구권에 반한다는 건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방통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갈등의 쟁점을 장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역 광장 앞에 50여 명의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해킹과 유사한 행위를 방통위에서 시행한다는데 이것은 범죄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 성인 사이트 접속 차단을 강화하자 성인물 볼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유해 사이트를 지정하고 차단하는 것 또한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의 접속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청원 시작 6일째인 오늘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HTTPS를 통한 보안 접속 차단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이트 접속 차단 과정 중에 이용자의 접속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열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접속한 사이트가 정부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 리스트와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복성 음란 영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을 기회라는 여론도 맞물리면서 볼 권리와 불법 영상물 차단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부산에서 1층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12층 건물 꼭대기까지 번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선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신중명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고시텔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5분 만에 꺼졌지만 이곳에 사는 74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연기가 팍 났죠. 문 열자마자 사람이 거기에서 물에 기댄 채. 경찰은 박 씨가 인화성 물질을 방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부산 남구의 1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고 맞은편 건물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뒤편에 시래기 부근에서 최초 발화가 된 걸로 추정이 된다고 돼 있는데. 오전 8시 40분쯤에는 광주시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길이 추돌한 뒤 반대편 차선에 있던 승용차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던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화문 광장 계획안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건물 주인과 상의도 없이 마당과 뒷뜰을 빼앗으려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영국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1일 내놓은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정문 쪽 부지는 광화문 광장에 편입되고 우회 도로를 깔면서 청사 뒤쪽 건물들은 모두 철거돼 도로로 수용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유튜브에 나와 서울시 안대로라면 서울청사는 기능을 상실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 안대로 할 것 같으면 마당 뺏기고 뒷길 뺏기면 그건 그 건물은 못 써요. 건물 주인인 행안부와는 상의도 없이 발표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건물 주인하고 상의도 없이 앞마당은 우리 이걸로 쓸게요. 뒷마당은 뭐로 내놓으세요. 어떻게 동일해. 김부겸 장관이 서울시 설계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서울시 발표 직후에도 김 장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정부, 특히 청와대와 협력해 쭉 추진해온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기본 설계 과정에서 행안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 국내 대표적 공유차 업체인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쏟아낸 비판입니다. 민간 기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부 책임자를 비판한 건 이례적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윤정 기자입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 부총리가 어제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꼬집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 사업 활성화에 기술이 아닌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이 가장 큰 상황이 돼버렸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말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혁신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축,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분명히 같이 다 파이를 다 키울 수 있는 저는 그런 쪽의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협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이용자가 빠진 채 카카오와 택시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대타협 기구라고 하는 것부터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발언이 최근 기업 정서를 대변한다는 반응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건 기존 질서의 파괴고 당연히 충돌이 있게 마련이죠. 마차 산업이나 마부하고 타협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그러면 자동차 산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기재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국회의원이 민의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5.18 망언 논란에 분노한 5월 단체 회원들이 오늘 광주 금남로에 집결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사퇴와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5.18 항쟁의 중심지였던 광주 금남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5.18 단체를 중심으로 한 범시민 걸기대회에는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세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한국당 역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권분을 다할 것까지 상응한 투쟁을 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금남로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자유연대 등 회원 200여 명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며 2km 정도 가도행진을 벌였습니다. 5.18 때 무슨 일을 해서 유공자가 됐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조서 공개하라.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회 장소에 10개 중대를 배치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5월 단체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범국민 대회를 열어 5.18 왜곡 근절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두고 사퇴하라는 규탄 집회와 도정에 복귀해야 한다는 옹호 집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사퇴 규탄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당원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김경수를 규탄한다! 당권을 노리는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도 참석했습니다. 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진짜 책임자가 누구냐? 확실히 밝혀내야 됩니다. 김경수는 자백하라! 진짜 몸통 누구이냐? 대선이 무효인데 거기 나와서 당선된 사람.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포함해 경남 지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다! 참가자들은 김 지사의 무죄와 도정 복귀 등을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적폐사법부의 정치 보복이지 않을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경남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퇴냐 복귀냐 경남도민의 민심이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 같은 세금도 오르다 보니 대부분 인상을 반기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공시지가를 더 올려달라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신도시 예정지인데요. 이유가 뭔지 지선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도 과천. 올해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0.3%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9.4%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낮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현시화율이. 이거는 이 상태로 보상을 하면 우리가 많이 좀 재정착할 수도 없고. 공시지가가 보상비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평균 150% 선에서 감정평가액이 정해집니다. 과천의 경우 신도시 예정 부지 내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0만 원에서 80만 원대지만 인근 지역 토지 실거래가는 130만 원을 웃돕니다. 실거래가 최우선이 돼야 되겠다. 국가나 토지주나 이것도 사인 간의 거래라고 봅니다. 거래라고 보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 재결로 갈 수밖에 없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의견 청취 건수 중 770건이 상향 요청이었는데 공공택지 예정 부지가 몰린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높이는 효과나 시장의 유동자금이나 또는 부동자금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고요.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반값 할인이나 배달 서비스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자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한산 한가운데 연령층 높은 소비자들이 더 쉽게 눈에 띕니다. 마트를 찾은 젊은 소비자들도 저렴한 데다 배달까지 되는 온라인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최저가로 검색해서 거기에 맞는 그 최저가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요. 실제 이커머스 등 온라인몰 시장은 젊은 수요를 등에 업고 무섭게 성장 중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거래액은 지난해 처음 100조 원을 넘겨 올해 130조 원 넘게 성장할 거란 예측까지 나온 데 반해 주요 대형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파격 마케팅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연초부터 초저가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광어 한 마리를 반값에 팔고 한우 등심과 삼겹살 등도 마진을 대폭 줄여 내놨습니다. 같은 계열사 편의점에선 390원 라면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존 550원이던 라면 한 봉지 가격을 더 내린 건데 유통업계 통틀어 최저가입니다. 라면 이외에도 제가 맡고 있는 뭐 밥이라든지 뭐 다른 상품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좀 더. 사정이 비슷한 대형 슈퍼와 백화점 등도 새벽 배송 등 새로운 배달 서비스로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맞서는 유통 공룡들의 반격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윤우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베가 노벨상 추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에 추천했다는 얘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정말 열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난해 4월에 지지자들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치켜 세워주니까는 정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저렇게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2차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갑자기 일본 아베 총리가 자신을 노벨상 수상자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He said, I have nominated you, or respectfully on behalf of Japan, I am asking them to give you the Nobel Peace Prize.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 등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제 상황을 봤을 때 아베가 트럼프를 추천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걸 트럼프가 아마도 아베 총리로 착각을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뱃돈 돌려달라. 어디서 있었던 얘기입니까?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중국 소년 수가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세뱃돈을 찾아섰으니까는 아버지를 상대로 세뱃돈 3,0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를 한 겁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아버지는 소송에서 세뱃돈을 준 것은 나의 친구와 친척들이며 아이에게는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법원에 항변을 했지만 네. 법원은 세뱃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어린 소년이 어떻게 직접 소송을 제기했나 궁금하실 텐데 소년의 부모가 지금 이혼입니다. 엄마와 그래서 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데 아이의 세뱃돈을 뺏으는 아빠를 괘씸하게 여긴 엄마가 아이를 대리해서 세뱃돈 소송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는 또 가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자녀 200명. 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네덜란드 브림 클리닉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그 브림 클리닉을 운영했던 의사 얀 카르바트가 벌인 일입니다. 이 의사는 브림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기증자의 정자 대신에 몰래 자신의 것을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2년여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친부를 확인해달라는 원고 22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의사의 DNA 검사를 허가했습니다. 원고들은 모두 이 의사의 인공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허. 네덜란드 다큐멘터리는 이 의사의 생물학적인 자녀가 최대 2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윤우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약자의 벗이자 시대의 큰 어른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열린 추모 미사에 시민 2,500여 명이 몰려 고인의 삶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명동 성당 재단에 그림 한 점이 놓였습니다. 기꺼이 바보를 자처하며 항상 낮은 자리를 지키던 김수환 추기경의 자화상 바보야입니다. 당신의 장기 중 두 눈의 각막을 앞 못 보는 이들에게 빛으로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미사에는 시민 2,500여 명이 모여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했습니다. 김 추기경은 나이 47에 한국 최초이자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 됐지만 평생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을 찾아뵈온 것이 어떤 의미로는 너무 늦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09년 선종 당시에는 빈소가 차려진 명동 성당에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은 조문객 40만 명이 몰려 명동의 기적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시민들은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전과 유품 전시회를 찾아 강한 그리움을 내비쳤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드신 분이 한 분만 더 계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김수환 추기경의 마지막 유언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에서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정교한 샷 감각을 뽐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골로 펄펄 나는 손흥민은 2억 원이 넘는 고액 주급을 받게 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긴 퍼팅이 들어가자 구름 갤러리들이 환호합니다. 정교한 어프로치 샷은 자로 잰 듯이 핀 옆에 멈춰 섭니다. JB 홈즈의 146야드 파3 홀. 그린에 떨어진 볼에 강력한 백스핀이 걸리면서 마치 자석에 끌린 듯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제네시스 오픈 2라운드가 일몰로 수년된 가운데 더스틴 토마스와 아담 스콧이 중간 합계 10언더파로 공동 선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손흥민의 얼굴 옆에 손날두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영국 축구 매체 90미닛은 손흥민을 현재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하나인 호날두에 빗댄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다수의 매체들은 지난해 7월 토트넘과 2023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한 손흥민이 또다시 주급 인상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주급인 11만 파운드에서 15만 파운드, 우리 돈 2억 1,700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 내 주급 2위인 델레알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첼시의 손흥민 영입설이 나오자 토트넘이 집안 단속에 나선 겁니다.
한국전력 에이스 서재덕의 스파이크가 우리카드 코트에 꽂히며 치열했던 5세트 승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꼴찌 한국전력은 서재덕, 최홍석이 47득점을 합작한 데 힘입어 시즌 4승째이자 우리카드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찬바람으로 인해 대기 중의 먼지가 해소된 상태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이 미세먼지 걱정은 덜으셔도 되겠고요. 내일 아침 반짝 한기가 느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보시면 서울은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5도, 대구 영하 4도로 오늘 아침보다 더 춥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메마른 대기는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전국 대다수 지역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화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밤에는 호남과 영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절기 우수인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초봄 날씨가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요즘처럼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또 상처 주는 험한 말과 말이 부딪힐 때면 오늘 선종 10주기를 맞은 김수환 추기경의 온화한 미소가 더 그리워집니다. 우리 사회 큰 어른 김추기경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하루 그의 말과 행동을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할 때 TV조선에 제보하는 방법. PC나 스마트폰으로 TV조선 홈페이지에 접속해 뉴스 제보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 카카오톡 검색창에 TV조선 제보를 치고 친구 추가해서 채팅하기.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했던 사연이 뉴스가 됩니다. 제보하고 싶을 땐 TV조선.